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G토론 피처링 오늘은 제니.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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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저 MG토론 피처링은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예, 저 뉴진스를 시작해서 전국을 찍었다가 이제 제니로 귀결되는 모양새예요. 다음 달은 피처링 누가 될지는 또 몰라요. 예. 일단 우리 세 분 모셨으니까 이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국회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과 그 시정연설을 대하는 야당의 모습, 요거 좀 얘기 나눠볼 건데 일단 여당인 이승환 당협위원장부터 어떻습니까?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작년에는 네. 용산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올해는 이제 밖에서 보고. 작년엔 정말 당황스러웠죠. 왜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야당이 참여한 걸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야당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보이콧하고 아예 불참해 버렸는데 이게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저의 평보다는 대통령께서 직접 취임 이후 가장 기쁜 날이다. 여러 의원들과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그렇게 평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대내외 어려움을 진솔하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당을 향해서 5번이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전 정권 얘기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전 정권 얘기는 아예 빼셨어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인사할 때 보통 여당 대표부터 거론하는데 야당 대표 먼저 거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국회에 그리고 야당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신사협정을 맺은 야당의 모습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현장에 있었던 류호정 의원, 일단 어떻게 들었습니까? 대통령 연설이나 대통령의 약간의 변화된 모습들 어떻게 봤어요? 일단 시정 연설 내용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 주변에 박수라거나 이런 환경을 빼고 좋았던 점 먼저 얘기를 할까요? 내용만? 좋았던 점은 우선 입장하실 때 악수하시면서 이제 협치해보겠다로 노력하시는 점이 드러난 거, 그리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 사실 이전에 어떤 행사나 이런 거 가셔서 약간 좀 시비 거는 듯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점은 크게 2개 정도 있어요. 내용을 저도 열심히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가 바뀌려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미래 세대의 어려운 빚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앞선 세대가 빚을 물려주는 게 있다면 그거는 저는 기후위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시정연설에서 기후위기가 없었어요. 기후도 없고 환경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빠져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쉬웠던 건 3대 개혁 있잖아요.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 개혁.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문제까지 쭉 이어가셨는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심각해졌다라는 문제인식엔 동의하지만 뭔가 이렇게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듯이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나온다라든지 교육도 개혁을 하는 것이 사실 저출산에는 너무 무한경쟁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인재 양성 쪽의 발언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출산과 관계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류호정 의원은 대통령이랑 악수했습니까? 저는 사이드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끝자리에 있기 때문에 악수했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은 보니까 악수를 한 의원도 있고 화면으로 봤을 때는 신영영 의원이 이제 일어서서 웃으면서 악수했고 아까 이원영 의원도 본인도 화면에 안 잡혀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의원들은 노룩악수 이렇게 그런 건 이런 거 있었는데 보기 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멀리서 보는데 아까 이원욱 의원님 인터뷰처럼 정말 다 일어나서 차라리 대통령을 맞이했으면 훨씬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그냥 앉아 있고 외면하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의 마이너스였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공천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인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렇게 좀 무례하셨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정치권 모두에게 지금 협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쪽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외면하면 사실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앞쪽에 김남국 의원님이 사이드 쪽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조정훈 의원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나란히. 전 뒤에 있어서 보였어요. 조정훈 의원하고 무슨 자리 바꿔버리셨어요. 자리를 바꿔버리셨어요. 옆자리가 그렇게 짜여져 있네요. 야, 그건 애매한 조합이네. 그래서 조정훈 의원님이 사이드로 나오면서 악수를 하셨죠. 김남국 보면서 의원은요?
아유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네. 정의당은 어땠습니까 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다 일어서서 이제 뭐랄까 각자 판단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기립해서 박수도 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일어나 계시기만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입장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 네. 그랬습니다. 생각이 저희가 많이 달라요. 그렇겠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따 정의당 얘기 해볼게요.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의원이 사실 몇 분 많진 않은데 많이 다릅니다. 개개인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 어제 어떻게 봤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일단은 연설 내용에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는 두 가지가 저는 아쉬웠는데 사실 지금 뭐 3고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고환율 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지금 첩첩산중인데 사실 세수 펑크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책임을 느끼는 발언이라던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그건 너무 잘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일종의 자화자찬이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예. 네, 그래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굉장히 옳은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약자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도 뜯어보면 좀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비판도 있고 결국에는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아쉬웠던 두 번째는 R&D 예산 삭감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 R&D 예산에 있어서 좀 구조조정을 한 것이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자 복지 예산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R&D 예산 삭감을 이렇게 계속 강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야당 의원도 앞서 류호정 의원은 그냥 다 일어나서 박수 치지 왜 굳이 뭐 앉아서 뭐 노루각수라는 말을 듣나라는 저는 막 이렇게 얘기던데.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 막 악수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앞을 보면서 무시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적절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싫을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게 역지사지를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여당이던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 만약에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무례하게 굴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악수를 청했는데 뭐 앞만 보면서 악수도 안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개인의 소신과 철학이라고 포장할 수 있었을까? 그건 일종의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상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굳이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싫은 티 팍팍 내고 이러는 건 조금 의원들이 보여줄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네. 김용민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만두세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만두세요라고 이제 육성이 보도된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겁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에 있어요. 이제 유튜브로 나갑니다. 이제 그만두셔야죠.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합니다. 라고 본인이 이제 시정연설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현장 화면을 보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뭐 시끄러워서 못 들었는데 김용민 의원이 마스크를 또 쓰고 있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가 느껴졌는데요. 옹졸함과 두려움. 정말로 옹졸하다. 그 앞에서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걸 바라보고 있는 개딸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표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얘기해놓고 사람들이 못 들은 걸 인식해가지고 페이북에까지 다시 올린 거잖아요. 민주당이 신사협정하기로 했으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개인적 발언이나 대통령에 대한 어떤 노루각수나 뭐 노답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가이드 했어야 되는데 피켓 시위까지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이건 신사협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아재협정 정도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옹졸한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호응해주고 박수 쳐줬다면 우리 여권 입장에서 더 긴장했을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민주당의 선거도 네. 이겼는데 안 했네 이런 거. 네, 이쪽이 훨씬 대인배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으면은 여권이 훨씬 더 긴장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김용민은 페이스북 글은?
저는 양당이 이렇게 삐걱대는 걸 볼 때마다 역시 제3지대가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김용민 의원님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신경전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대통령과 예. 네, 신경질이다. 신경질. 신경전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 남들이 봐서 알아준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 SNS에 알아봐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네. 요약하면 이제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랑 악수할 때 한마디 했어요라고 강성지 지층에게 이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저열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박성민 전 최고위원 우리 청취자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지금. 예. 성민 아리라고 아이디가 그건 아닌데 표현한 걸로 봐서 이제 박성민 전 장관 팬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거를 꼭 듣고 싶답니다. 박성민이 바라보는 김용민이란. 그리고 뒤에 뭐 크를 6개를 붙이시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저런 글을 쓰신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강성지 지층을 위한 정치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네네.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개인의 뭐 소신이고 철학인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거를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꼭 이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뭐 SNS에 올려서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내가 말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장관들을 향해서 아니면 굉장히 대정부 질문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방법은 SNS에 저렇게 쓰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의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 자, 여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